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사회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고객 서비스 개선되는 부분,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표준화 단순화 코드가 좋습니다. 근데 사이클 타임, 반복되는 업무의 그 사이클을 의미하는 게 사이클 타임인데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바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번호가 어디 갔을까요? 네, 1, 2, 3, 4로 봐주시면 되고요. 특징, 자, 기능형 데이터베이스, 바로 틀렸네요. 네, 기능형 아니고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ERP의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MRP1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MRP1, MRP2, ERP가 나온 다음에 확장형 ERP로 이론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 자, 요거 4번 각 시스템별 이런 거 나오면 바로 틀린 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통합을 좋아하고요. 뭐 각 시스템별 단위당 업무 처리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정답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인적 자원의 확보와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직무 평가는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네, 이거 맞고요. 인사고과는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합니다. 이 뭐 맞는 얘기. 직무 설계는요, 조정하는 부분, 예, 맞는 얘기. 교육 훈련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능력의 개선과 새로운 직무를 위한 학습 활동으로 조직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으나 생산성 향상과는 아니죠. 생산성 향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잘 교육시켜서 교육 훈련이 잘 되면은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5번,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직무 순환의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서로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예, 맞는 얘기. 다른 직무를 해보게 하는 게 직무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 요거는 직무순환 아니고요. 이거 직무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무 공유 쪽에 더 가까운 부분이라서 4번이 적합하지 않은 설명으로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공유는 직무 공유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직무의 일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라서 이거 직무 교차네요. 네, 이렇게 교차, 이렇게 A 직원, B 직원이 직무의 일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 직무 교차고요. 교차점이 있는 거고 직무 공유는요. 직무 공유는 앞서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9시 1시까지는 같은 업무인데 뭐 9시 1시까지는 A라는 사람이 하고 똑같은 업무를 2시부터 뭐 6시까지는 저녁 6시까지는 B가 한다라는 게 직무를 공유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일부분을 교차시키는 부분이니까 직무 교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6번, 4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직무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분입니다. 직무 전문화는요, 전체적인 과업을 작은 요소로 분할합니다. 분업의 원리 기초에 맞는 얘기. 직무 전문화는 내용이 안 같아. 맞는 얘기네요. 직무 전문화를 통해서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직무 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업의 권태, 불만 증대, 이직률 증가, 직무의 비인간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이 아니라 이게 문제점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이게 문제점입니다. 직무 전문화의 문제점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번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네요. 다음 중 인적 자원의 확보의 영역입니다. 인적 자원 확보는 이제 모집을 하고요. 선발하고 배치하는 부분.
네, 그리고 선발 배치하고 모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랑 공급을 예측해야 되는 부분들이 인적 자원의 확보 부분입니다. 인력의 경력 관리 쪽은 개발, 인적 자원의 개발 관련된 교육 훈련이라든가 경력 관리 이런 쪽은 개발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9번 다음 중 적정 배치의 목적과 원칙이 연결이 바른 부분이네요. 적정 배치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라서 자, 적재적소의 원칙, 그리고 균형주의 원칙, 인재 육성의 원칙,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직관리 원칙은 일단 없어요. 이거는 아니고. 직무와 근무 연수의 결부를 위한 배치 부분, 이건 적재적소라기보다는 근무 연수 쪽이기 때문에 적재적소는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주는 거고, 직무와 근무 연수 쪽 같은 경우는 좀 인재 육성 쪽 아니면 뭐 균형주의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내 모든 직무에 대한 능력 개발을 위한 배치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인재 육성주의에 좀 맞겠네요.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균형주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3번이 가장 이제 바르게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직장 내 훈련에 대한 부분이네요. 적합하지 않은 거. 교육 훈련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네, 그 직장 상사가 나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요. 직무가 직결돼서 상당히 경제적이다. 일과 교육이 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직 지도자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상사가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전문직 지도자가 하는 부분은 이제 직장 외 훈련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거 특정한 사항을 설정을 합니다. 네, 피훈련자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특정 역할을 맡깁니다. 네, 역할련 기법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드 훈련 같은 경우는 격자 훈련이라고 해서 관리자 훈련 기법인데요.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 뭐 9칸, 그리고 생산에 관한 관심 뭐 9칸 이렇게 해서 생산에 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9.9형 리더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게 역할 연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수성 훈련은 뭐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감수성 훈련으로서 이것도 관리자 훈련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바스켓 훈련은 이제 미수행된 업무를 하게끔 해서 이제 수행하게끔 해서 훈련하는 방식이 인바스켓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고요. 자, 12번. 다음 중 개인적인 경력 계약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거. 자, 개인과 조직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 경력 개발 쪽이에요. 경력 개발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조직에서, 기업에서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경력 개발이라는 부분은 이제 조직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경력 목표 같은 경우 뭐 미래에 내가 가고 싶은 위치, 직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13번 다음 중 직무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직무급은요, 직무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급여를 달리 주는 걸 직무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결정 기준이 직무의 상대적인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령이나 근속 연수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연공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예, 공정성, 직무의 상대적 가치 다 맞는 얘기라서 13번은 1번 해당되는 걸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다음 중 임금 형태의 분류가 다른 것은 부분입니다. 임금 형태. 네, 시간급제로 해서 고정급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변동급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아니면 성과급제 이런 것들로 해서 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임금 형태의 분류가 일당 월급제 이 부분이 이제 시간급제로 해서 이제 고정급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성과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번만 분류 형태가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법정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법정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가 생리수당, 산전, 산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가족 수당은 좀 임의 수당이에요. 반드시 법적으로 가족 수당을 줘라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가족 수당 부분인데, 좀 문제가 조금 좋다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게, 일단 뭐 생리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급이라서 사실상 수당으로 뭐 주는 부분은 별도로 별로 없거든요. 유급으로 주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생리수당은 좀 무급이라서 반드시 줘야 되는 법정 수당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기업에서 주는 수당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이니까 일단 가족 수당을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16번.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전인적 인간, 균형된 삶 뭐 이런 거 나오면 홀리스틱이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선택적 복리후생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구나 라는 부분이고, 라이프 사이클과 생애복지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의 연령대에 따라서, 즉 라이프 사이클의 그 사람의 연령대에 따른 그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복리후생을 달리 해주는 게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합니다 라는 걸로 해서 이거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2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퇴직소득, 양도소득 두 가지는 분류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분리과세는 유명한 게 일용직의 이제 일용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건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분리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법정 휴가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인데, 자, 연차, 경조, 하계, 출산 전휴인데 지금 하계 휴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경조 휴가 이런 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주는 부분이고요. 기형, 리을은 법정 휴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출산 전휴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법정 휴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이나 숙련 정도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한 특정 산업이죠.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직업별 노동조합은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같은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조합이 직업별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조합을 형성하는 게 기업별 노동조합이고요. 일반 노동조합은 이제 이런 직종 이런 거 기업 산업 상관없이 구성하는 게 일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노동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노동쟁의는 자 보겠습니다. 조정 중지에 등의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노동쟁의가 심해지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조정제도 있고요. 사용자 측에서도 쟁의행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폐쇄라든가 대체 고용을 할 수 있고요. 근로자 측 쟁의행위는 파업, 그리고 게으르게 하는 태업, 그리고 불매운동인 보이콧, 그리고 피켓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자,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수준의 의견 불일치로만 발생합니다. 아니죠. 노동 조건이라든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사 과목은 용어를 이제 포인트 되는 어떤 문구들을 잡아서 용어를 빨리 좀
캐치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안 풀리시는 문제나 용어가 좀 어색하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